네,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거의 반년 만에 또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수리건도 많았고 이게 뭐 촬영하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없었어요. 지금도 뭐 한 달치 물량 밀려 있는 상태고요. 뭐 제가 다 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그래픽 카드가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접수된 걸 한번 또 수리를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이게 접수하실 때, 지금 이분 거는 지금 5월 16일 날 접수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송장에 개인정보가 다 노출돼 있어요. 노출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택배사들이 그 송장에는 전화번호, 별표, 뭐 두 자리만 보이고 한 자리는 안 보이고 별표로 막 이렇게 주소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상세 주소가 다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안에 메모장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그 점검이라든지 뭐 다른 수리할 때 이슈가 있으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택배사에 전화하면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줘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뭐 직접 전화를 해서 이제 고객이 직접 저희한테 다시 전화하는 걸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고 또 서로 이제 전화를 안 받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모장은 항상 잘 이렇게 챙겨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되고 일단 열어볼게요. 일단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좀 적고요. 이렇게 접수했어요. 컴퓨터에 해당 GPU를 장착하면 부팅 안 됨. A 컴퓨터, B 컴퓨터에서는 부팅이 되나 화면에 좁쌀 같은 픽셀 깨짐이 심함. 보통 이렇게 이제 화면에 노이즈가 생기거나 깨지거나 하면 무조건 이제 냉납이고 뭐 리히팅이나 리볼을 해달라 또는 칩을 바꿔달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리볼을 하든 리히팅을 하든 칩을 교체를 하든 뭐 이런 이제 작업은 우선은 이제 추측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화면 깨진다고 해서 메모리 쪽일 수도 있고 GPU 쪽일 수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이제 최종 이제 뭐 어디 분량을 판단하고 이제 수리 진행하는데 사실 GPU는 수리하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만약에 새 부품을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리 성공률도 문제고요. 부품 가격도 문제고 작업 비용도 문제예요. 만약에 작업을 실패하거나 하면 뭐 여러 번 시도를 하겠지만 부품 비용, 작업 비용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안 합니다. 정말 해달라 하시는 분 말고는 저희는 아예 GPU 쪽은 작업을 잘 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GPU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접수를 많이 해보니까 이제 뭐 통상적으로 메모리 불량, 메모리 냉납, 그다음에 GPU 냉납 증상, 이제 BGA를 통해서 이제 열 처리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전원부나 소자로 파손, 뭐 요런 쪽만 이제 분석해서 수리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거나 하면 저도 중간에 포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일이 아예 없거나 하면 뭐 하나를 잡고 뭐 하루 이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조금 보기 힘듭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는 이제 에브가 제품이에요. 요즘에 이제 그래픽카드가 좀 안정한 시점에 들어갔죠. 1070이죠. 근데 뭐 얘는 이제 뭐 심각한 문제거나 하면 수리는 뭐 안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뭐 간단하게 비용이 적게 될 것 같으면 뭐 한 5, 6만원 선에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수리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분해를 한번 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개인이 안 풀었다 그 나사를 체결할 때는 너무 강한 힘으로 토크로 이렇게 잠궈버리면 나중에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힘으로 체결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볼트 자체가 조금 뭉개졌어요. 얘는 잘못 풀면 나중에 이제 피스를 제거할 때 조금 어렵죠. 이게 숨어있는 볼트가 하나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하실 때는 항상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분해를 안 하셨네요. 지금 구매하시고 보증센터에서 만약 수리를 했으면 했지 그냥은 수리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에버가가 머리를 정말 잘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스몰 구리스는 새로 도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기판을 전체 열어서는 이제 점검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보증실이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그럼 요게 볼트 하나가 여기 있어요. 얘를 풀어야지만 이제 이 백플레이트
앞 뒷면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열판 뭐 역할도 하겠지만 백플레이트가 완전 분리되게 있어요. 한 번도 안 열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뭐 타업체에서 점검 진행 이런 것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써멀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예요. 여기 있죠? 여기에 하면 이제 볼트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증실을 이래 훼손하면 이제 얘는 어차피 보증 기간 끝났겠지만 보증 처리 안 됩니다. 이 볼트 하나 때문에 뭐 다른 거 점검하고도 이제 뭐 보증 기간 내에 보증센터로 가더라도 안 됩니다. 보증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사수 수리 전에는 항상 보증센터에 항상 문의를 하셔서 점검 진행하시고 안 된다면 이제 뭐 사수 진행하셔야 되겠죠. 스몰 패드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잘 안 떨어진 거예요. 여기도 안쪽에 하나가 더 있네. 이렇게 잘 보고 부드럽게 안 풀리면 안쪽에 볼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체크해 놨다가 방열판 듣기 전에 여기는 볼트를 체결해 줘야 돼요. 동일 모델을 여러 번 수리하거나 하면 통계가 나오지만 제가 하는 건 대부분 모델이 다릅니다. 뭐 같은 종류도 많지만은 아까 저 볼트를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제껴버린다거나 하면 이제 백플레이트가 부러지거나 기판에 스크래치가 나면서 이런 소자들이 다 깨질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짝 힘을 줘서 안 되면 다른 쪽에 이제 볼트가 있는지 점검을 항상 해보셔야 됩니다. 써멀은 이거 뭐 화학 성분 이용해서 깨끗하게 세척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작업할 때 요 코어 부분 있죠, 위에 여기만 싹 닦아내시고 수리 완료가 되거나 하면 이제 다시 여기 주변에 보면 소자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써멀 그리스는 충분히 도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쇼트 나가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리퀴드는 안 됩니다. 리퀴드는 쇼트 나요. 리퀴드는 바르시는 거 아니에요. 자, 요건 이제 PCB 주개인데요. 제가 저번에 많이 보여드렸죠. 이건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것처럼 오래돼서 이렇게 산화 부식 진행이 좀 됐죠. 이렇게 누렇게 돼 있죠. 그럼 접점 불량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4배속만 인식된다든지 8배속, 뭐 16배속. 근데 16배속 인식이 안 되고 뭐 8배속만 인식된다든지 또는 그래픽카드 인식을 전혀 못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기본 청소하실 때는 이 지우개를 활용하시되 이런 거 이제 따로 사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우개는 좀 딱딱한 거, 하드틱한 걸로 쓰시고 너무 묽은 걸로 하시게 되면 사이사이에 다 지우개 성분이 다 끼어버려요. 그럼 슬롯도 나중에 이물질이 많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접점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세척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나 이제 좀 딱딱한 지우개. 자, 한번 닦으면 색깔이 벌써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죠. 근데 너무 얘는 좀 연마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이용하시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제품은 한번 세척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청소기를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거 보시고 그냥 청소기로 막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요거 있어야 됩니다. 앞에 브러쉬 소리 있어야 돼요. 소리 없으면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그냥 플라스틱이잖아요. 여기다 대고 막 이렇게 닦아버리면 이런 좁쌀만한 사발보다 더 작은 소자들 충격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여기 다 딸려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파손시켜서 접수된 것도 상당히 많아요. 청소기로 청소하고 나서 안 된다라고 이제 접수하신 건데 보니까 뒤쪽에 소자루들이 거의 뭐 한 100몇 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만약에 청소기 앞에 브러쉬가 없으면 이런 브러쉬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청소하시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청소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막 플라스틱으로 대고 충격을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뒷판 소자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데 놓을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뭐 공구에 받친다거나 하면 정말 이게 애매한 것들이 물론 뭐 콘덴서나 이런 거는 신호전달용 빼고는 한두 개 없어도 작동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항이나 이런 종류 같은 경우에는 날아가 버리면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좀 찾아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소자를 굉장히 많으면. 여기는 지금 뭐 이쪽에 보니까 약간 전소된 흔적이 조금 보이고요.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나머지는 뭐 깨끗한 상태입니다. 기판은. 이런 거는 기름 같이 흘러내리는 거 있죠? 유성분? 이 유분기거든요.
이게 뭐 침수되거나 안에 뭐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게 스몰 패드죠. 스몰 패드에 이제 유분기가 이렇게 조금 흘러내릴 수는 있어요.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이건 큰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얘는 모스펫이 불량이면 지금 당장 수리 안 돼요. 이거 잘 안 쓰는 모델인데, 에브가가 이 모스펫 종류를 많이 쓰네요. 네, 일단은 자리를 옮겨서 뭐 테스트를 조금 더 진행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수리 진행해야 되겠죠. 자, 수리 다이로 왔습니다. 왔는데 앉아서 잠깐 몇 가지를 확인했는데 지금 얘는 여기 보시면 여기 GPU거든요. 여기 GPU예요. GPU 보시면 여기 컨덴서류가 날아간 게 보이죠? 여기도 지금 없고요. 2개, 여기 1개, 여기 3개가 날아갔어. 여기는 지금 코어가 좀 깨진 상태고요. 우선 뭐 이렇게 되는 원인은 대부분 이제 쿨러 분해하시고 그다음 이제 섬을 제도하시려고 이렇게 닦다가 보면 이게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 소자들이 뭐 몇 개 없어도 저도 테스트를 해봤지만 크게 GPU가 작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플러그를 한다거나 뭐 안정적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이 소자는 일단 복구를 해야 되고요. 근데 화면이 이제 적어주신 것처럼 그런 증상이 얘 때문에 발생되는지는 저도 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얘는 불량 GPU, 동급 불량 GPU에서 추출해서 일단 이식을 할 거예요. 이 코어는 지금 모퉁이가 약간 날아갔는데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뒤편에 조금 이상하다는 부분 있죠? 여기인데 여기는 뭐 지금 보면 코팅 해놓은 부분만 떨어진 것 같아요. 코팅된 부분만 떨어진 것 같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봤어요. 유광 검사를 쭉 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른 쪽에 크게 데미지를 받은 것 같지도 않고요. 우선은 이게 수리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제품을 받으면 이게 초기 쇼트가 나 있는지 안 나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근데 바로 이제 그 분해하기 전에 테스트 PC에 이제 장착을 해서 이제 전원인가부터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이제 불량품이기 때문에 접수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분해해서 소자들 유관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쇼트 검사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전원부 검사 진행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이제 잡아가는 게 수리 순서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소자료 확인됐고요. 유관 검사에서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전에도 쇼트 증상이었으면 슬롯 단이나 보조 전원 단이 솟으면 컴퓨터가 아예 켜지지 않죠. 아니면 켜졌다 꺼져버린다든지, 또는 이제 이런 이제 저항류들, 전원 초입 단계 저항류들이나 이제 뭐 퓨즈 단이 끊기면 PC에 꼽으면 PC는 켜지는데 아예 그래픽카드 작동 안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불량난 퓨즈 뒷단에 이제 쇼트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테스트기로 이제 일일이 추적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 잡는 방법이 이제 쇼트 잡는 방법이고요. 얘는 간단하게 이제 제가 그래픽카드를 그러니까 빨리빨리 수리 진행하기 위해서, 물론 그 테스트기로 해서 이렇게 일일이 찍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찍어서 12V 라인이나 여기 조단 12V나 3.3V나 이렇게 찍어보거든요. 찍어보면 이제 심각한 쇼트가 나면 바로 이제 뭐 저항치가 없죠. 바로 통과되기 때문에 얘는 찍어봤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고요. 여기는 이제 메모리 단이기 때문에 저항이 조금 걸립니다. 이게 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제가 빨리빨리 테스트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이제 슬롯 단이거든요. 슬롯을 꼽으면 12V, 3.3V 쇼트가 있으면 저항치가 현저히 낮다거나 하면 이제 바로 확인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조전원도 이제 꼽으면, 물론 그라운드는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는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꽂으면 저항이 잡히면서, 저항이 아예 안 잡혀야 될 곳에 아예 저항치가 없다면 퓨즈가 단순됐거나, 이제 쉽게 말해서 저항 이제 초입 부분에 저항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단을 찾아봐야 되고, 얘는 꼽으면 저항치는 다 잡힙니다. 이 앞에 화면에 있는 계측기에는 없고요. 이쪽에 제가 계측기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일단 쇼트는 아닙니다. 얘는 일단 뭐 통상적인 쇼트 증상 아니라 보시면 되고,
우선 얘는 그 꼽아서 테스트하기 전에 얘부터 먼저 복구할게요. 일단 파손된 부분들 이거 좀 세척을 좀 하고요. 이 소자들 사이에 성물은 세정제나 이런 알코올 같은 걸로 부으셔서 이렇게 부드러운 솔 있죠? 칫솔 이런 걸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얘는 우선 동급 불량 GPU에서 소자를 추출해야 돼요. 그게 가장 이제 안전한 방법이죠. 안전한 방법이고 GP104-200-A1이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위에는 보시면 이게 정상인 것 같죠. 이게 추출해 놓은 거거든요. 불량한 GPU. 보면 정상처럼 보이는데 이게 코어가 깨진 거예요. 코어 터졌다고 그러죠. 뭐 고열로 터질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해서 GPU가 뭐 깨지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쇼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저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사진에 영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코어들이 빛 반사를 약간 해보면 자라락 금이가 있어요. 완전히 다 금가있죠? 자, 얘는 정상이니까 보면 표면이 깨끗해요. 깨끗하죠? 이런 거는 이제 그 이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런 모퉁이가 이제 조금씩 깨지는 경우는 있는데 코어는 정상입니다. 얘는 그래픽 카드는 얘는 지금 다 깨진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얘도 아직 하나 떨어져 있죠. 아마 이거 요렇게는 다 동급일 거고 여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뜯어내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뭐 피코페론이나 나노페렛이 있겠죠? 들어가 있는 게 일단 요 동일 위치에서 다 추출해서 CPU부터 이식을 먼저 하고요. GPU부터 그러고 나서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사랄보다도 작기 때문에 솔드링 할 때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패드를 유연납으로 조금 작업을 조금 먼저 해줄게요. 잘 붙을 수 있게. 패드에 납이 없으면 붙이기 까다롭고요. 지금 여기 묻어 있는 거는 무연납이 무연이죠. 무연. 뭐 납이라고는 좀 그런데 일단은 무연으로 솔더링이 되어 있어요. 무연이면 잘 안 묻거든요. 무연으로 납된 것을 유연납으로 변경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닦아주고요. 기존에 소자에서 떨어져 있는 패드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살짝 정리를 해주고요. 불량 GPU에서 추출해서 이식하겠습니다. 요거를 하나를 떼서 용량을 한번 재볼까요? 거의 동일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65 나노페란 나오네요. 화면에 안 보일 텐데 밑에 보시면 요 맨 밑에 있죠? LCR 메타거든요. 찍으면 공작값은 조금 있습니다. 한 70, 75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다 같은 값일 겁니다. 이건 조금 더 나오죠. 저 계측기도 완전 디테일하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어요. 79, 80, 87.
요거는 다르네요. 여기 앞에 거죠. 네, 여기는 지금 680, 뭐 85 나노페라 나오고 700, 600. 요 두 개는 같은 값이겠네. 네, 여기는 다 비슷한 값일 거고요. 이게 실장되는 상태에서 찍어보면 엉터리 값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 뭐 옴으로 뜨죠. 빵옴. 네, 이렇게는 이제 측정이 안 됩니다. 무조건 한쪽을 붙여 놓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소자류는 될 수 있으면 뭐 추출을 해서 의심이 가면 다 드러내서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자, GPU이기 때문에 열 처리를 또 너무 또 오래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예, 납이 딱 녹는 정도의 열로 가지고 작업을 하면 돼요. 너무 작아서 소드링 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 소드링 끝났고요. 나이를 좀 먹어가니까 손이 좀 많이 떨려요. 요즘 카메라처럼 납땜할 때도 손 떨림 방지 장갑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대박 나겠죠. 자, 우선 소자루는 조금 삐뚤긴 하지만 솔더링은 다 잘 됐어요. 다 잘 붙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전원을 넣어서 기본적인 몇 가지만 테스트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테스트 PC에 물려서 점검을 해볼 겁니다. 오실로스코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올려서 이건 실제 가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초기 전원 투입을 해서 초기 전원 단이 정상인지만 보는 역할입니다. 보통은 이제 메모리단 메모리단 찍어볼게요. 위에 오실로스코프에 파형 보이시죠? 파형? 여기 전류랑 여기 파형 보시면 되는데, 전류는 보통 이제 완전 낮은 것 빼고는 보통 0.5A 이상 올라가주면 일단 전원부는 정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 메모리단에 띄는 쪽 코일이죠, 코일. 스위칭돼서 들어오는 신호의 코일 쪽. 이제 그래픽카드 모델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제 풀로드가 걸렸을 때 띄는 부위가 있고요. 요거는 지금 메모리단이거든요. 메모리단에 찍으면 그냥 올라오죠. 요거는 이제 밑에 붙는 GPU 전원단인데 다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상이 없습니다. 전류도 가는 것도 다 정상으로 들어가지고요. 하향이 떠야 될 곳은 다 뜨고 있어요. 크리스탈도 영상 작동하고요. 얘는 우선은 이제 쇼트나 이런 심각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테스트 PC에 연결해서 이제 화면 출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켜볼게요. 벌써 화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죠. 깜빡거리죠. 지금 B2 코드에서 멈춰 있어요. 그럼 이제 메모리 쪽이나 GPU 쪽에 결함이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테스트 USB를 꼽아놨거든요. 한참 기다리면 아마 메모리 통신 쪽이면 B2에서 넘어가면서 아마 화면이 잠깐 잡힐 거예요. 잡혔죠. 근데 블랙 화면이고 지금 코드는 바뀌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진행하고 나서 이제 메모리를 빼서, 저때 아마 이전 영상에, 마지막 영상에 제가 그 메모리 히팅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리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메모리 교체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리부트 명령을 주면 꺼지면 꺼졌죠. 일단 기록이 된 거예요. 이걸 빼서 저때 이건 보여드렸죠.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화면 송출은 안 됐지만 다행히 이제 메모리 채널 오류 테스트는 지금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나와주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50대 50이죠. 물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메모리 뒤편 소자 쪽에 문제가 있어도 이제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고요. 또는 메모리 자체 불량, 맥납, 또는 이제 GPU 내부에 이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는 그 회로 쪽에 맥납이거나 불량이거나, 메모리 컨트롤러가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수리 다이로 가서 다시 테스트 수리 진행하는 걸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몇 가지를 확인했는데요. 우선은 이 메모리 냉납이 아니고요. 자체 불량 같아요. 불량의 확률이 한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GPU 쪽인데, 이 메모리는 이렇게 해서 GPU랑 다이렉트 통신하거든요. 그러니까 GPU 쪽에 볼랍이 문제가 있거나, GPU 이 해당 채널에 램컨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얘가 불량일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기거나, 냉납도 그렇습니다. 이전 영상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면 우선은 제가 뭐 다른 거 몇 가지 테스트 후에 얘가 지금 불량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그때는 리팅 처리를 해서 살렸지만 오늘은 교체를 할 겁니다. 얘가 지금 불량으로 판단이 되고요. 얘가 D0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돌아오면 여기가 D1, D0이에요. D1, D0이거든요. 얘를 제거를 하고 교체 후에 테스트를 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면 불납은 다 녹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열처리를 마무리하면 이제 리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칩을 드러내게 되면 리볼이나 이제 칩 교체 진행을 하는 겁니다. 드러내 볼게요. 이렇게 드러내면, 이렇게 드러내졌죠? 칩을 드러내는 순간에는 이제 칩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리볼 작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전에 이제 부품용에서 추출해서 리볼 작업을 다 해놨어요. 이런 칩이 있기 때문에 칩을 바로 교체하는 작업만 해볼게요. 자, 이 칩이거든요. 뒤쪽에 볼랍이고요. 얹어서 여기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여기 마킹 되어 있죠? 여기 1번, 여기 점 있는 게 1번. 라인을 잘 맞추셔서 나비 녹는 온도로 다시 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 교체 작업이 되는데, 나비 녹으면 칩이 딱 깔아놨습니다. 그 양쪽에 이제 칩이 싹 움직이면서 자리를 잡죠. 자리를 잡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페이스트가 싹 나오죠. 이렇게 양옆으로 페이스트가 나오면 다 붙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흔들어 보는데요. 다시 자리를 잡았죠. 이렇게 더 흔들면 또 떼야 되고요. 여기까지 자리를 다 잡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열을 좀 식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청소를 좀 하고 페이스트하고 조금 제거를 하고요. 교체된 거예요. 교체된 거. 제가 하고 이제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 잘 되기를 빌면서 한번 꽂아 볼게요. 얘 교체된 거예요. 0번. 얘는 뭐 큰 문제 없으면 그냥 될 겁니다. 켜볼게요. 네, 화면 들어오죠? 이렇게 돼야 한 번에 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화면이 안 뜨거나 또 우리가 또 동일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GPU 쪽이거든요. 메모리 소자나 GPU 쪽 뭐 이렇게 또 이제 열 처리하고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작업량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최종 수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약간 이 화면조차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이제 테스트는 진행이 됐던 거죠.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되고, 또는 이제 이 화면에서 노이즈가 끼거나 여기 이제 실패라고 뜨죠. 여기서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D0 전체 메모리가 지금 오류 카운트가 없어요. 이제 이전에는 화면이 안 나왔는데 메모리에 저장이 됐던 거죠. 그 오류 생겼던 내역이. 그래서 타 PC에서 테스트 한 거고요. 지금 일단은 메모리 통신 오류는 없습니다. 교체했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잠깐 테스트 해보고요. 쿨러 테스트 한번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쿨러 조립하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쭉 해볼 거예요. 전원부는 앞쪽 쿨러에서 냉각을 하니까 이 상태에서 전원 한번 켜볼게요. 네, 화면 잡혔어요. 자, 제가 이렇게 다 띄워놨고요. 자, 1070 다 인식되죠? 로드를 한번 걸어볼게요. 네, 지금 전류는 이런데 이거 뭐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GPU가 99% 로드 되죠?
펜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RPM은 없습니다. 16배속 3.0 지원되고요. 밑에 8핀 보조 전원들, 전력도 볼테이지 나오죠. 여기는 이렇습니다. 얘는 이제 PC에 있는 이제 여기 파워에서 나온 거고, 얘는 이제 파워 스플라이스 공급하는 파워예요. 두 개 나눠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겁니다. 지금 오픈 테스트이기 때문에 전원부는 그냥 공랭으로 제가 임시로 시키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탈부착 용량이끔 봉구 하나 써서 이렇게 순행으로 달아놓은 상태. 파스 한번 돌려보고 정상 통과하면 이제 정상 쿨러를 치부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쿨러 테스트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메모리 교체이기 때문에 뭐 크게 올해까지는 테스트를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쭉 돌려보고 정상 쿨러 조립하고 다시 테스트를 할게요. 자, 이제 뭐 파스까지 다 돌려보고 이상이 없어서 이제 최종 조립을 해야 되겠죠. 수리가 잘 돼서 다행입니다. 또 뭐 이렇게 수리한다고 해서 또 추가 불량이 안 난다라는 것은 저희가 보장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수리된 제품이기 때문에 발열 관리 좀 잘 하셔서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되겠죠. GPU SML은 좀 많이 바르셔도 됩니다. 큰 문제 안 생겨요. 듬뿍 발라주셔도 돼요. 선물 페이스트 작업하고 닦으실 때 아까 소자료 보셨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위에 거 먼저 체결해야 돼요. 얘는 뒤편에 볼트 잠그는 데가 있어서. 자, 그리고 한 번씩 물어보시는데, 이게 작업하다 보면 이제 기판에 저희가 열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뭐 시리얼 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열 데미지 때문에 약간씩 뭐 떨어지거나 이렇게 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기판에 열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립 끝났고 먼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최종 테스트 다이로 가서 테스트 영상을 마지막으로 촬영해 볼게요. 자, 여기는 조금 장시간 테스트하는 곳인데요. 여기 연결해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지금 전류는 이렇고요. 잘 돌아가고 있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거든요. 프로그램 몇 개를 쭉 연달아서 돌려볼 거예요. 저 옆에는 딴 거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서 소리가 좀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 쭉 테스트를 했고요.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테스트는 제가 좀 더 해봐야 되고, 정상적인 거 제가 수리 후에 몇 가지 테스트 하는 것만 돌려봤어요. 이 점수는 제 시스템하고 이제 뭐 비슷한 시스템, 동일의 하드웨어에서 이제 점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시스템 환경이 더 좋으면 점수가 더 높게 나오겠죠. 지금은 가동 안 되고 있으니까 1.1이고 팬도 잘 돌고 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문제 없어 보이고. 오늘도 오랜만에 영상 찍었는데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수리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또 다음 영상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촬영을 해볼 거고요. 이번 수리기는 일단은 지금까지 잘 된 것 같고 좀 연식이 있는 거다 보니까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재불량 없이 좀 오래 사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서 이번 수리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